드라마 속의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너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버려지고 사랑은 배신당했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증오와 이어지는 서로를 향한 복수. 그 복수에는 응분 대가가 따르는 법으로 복수는 상대뿐만이 아닌 자신까지 파괴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신마저도 부서지는 것쯤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까지 잃게 될 줄은 몰랐고 상대를 파괴할 만큼 증오한다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로 죽으림을 다해서 서로의 목을 조이는 치열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1. 지선우. 그녀는 강릉에서 태어났고 교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무남동녀로 유복하게 자랐는데 17 나이에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뿐이었고 외로움보다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다면 주위에서 쏟아지는 동정어린 관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악착같이 공부를 하여 서울에 있는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의 고향인 고선에 정착하여 명성을 얻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타고난 지성을 날카롭게 가다듬었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남보다 높은 도덕률을 세워서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평온한 가정과 변함없는 남편과의 사랑, 기대에 부응해주는 아들,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와 명성 등등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2. 이태호. 그는 8년 만에 장편 영화 데뷔를 했지만 흥행에 실패한 전적이 있습니다. 결혼 후엔 작은 엔터테인먼트사를 차려서 사장이라는 직함을 얻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수주받아서 근근히 유지해 오는 중에 현재는 지자체의 문화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영화 제작을 추진 중입니다. 비교적 쉽게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온 것이 아내 지선우의 명성에 기반한다는 것을 부정하였고 한류 콘텐츠를 개발해서 고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은 아마도 잘난 부인을 두고 있는 열등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이프의 덕을 보며 산다는 소리보다는 스스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3. 고일임. 서울에서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다정하고 인장 품성을 지녔습니다. 지선우처럼 타지인 고산 타운하우스에 정착했습니다. 남편 길이 동창이니 자연스럽게 지선우 부부와 어울리게 됩니다. 동네에서 소일 삼아서 아이들 피아노 레슨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사인 재혁과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를 일찌감치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했지만 증거를 수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 남편은 그저 원나잇 정도로 즐기다가 그만두는 섹스 중독에 가까웠습니다. 병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이유로 이혼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앞집에 살고 있는 지선우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은 진즉에 알고 있었고 남편이 가볍게 즐기고 마는 여자들과 다른 수준의 지선우인 게 거슬리긴 했습니다. 4. 손재혁. 이태호와는 동창 사이로 회계사가 되고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전원 생활이 그립다는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온 지 4년째 안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에 두고 출퇴근, 업무 특성상 귀가가 늦은 걸 핑계로 수시로 외도를 즐깁니다. 재혁과 다르게 학창시절에 별 볼 일 없었던 태호가 잘난 의사 와이프 덕분에 자신과 같은 부류로 어울리는 게 솔직히 같잖습니다. 고요하고 조신한 아내를 사랑하지만 지루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는 재혁에게 태호의 아내 지선우만큼 매력적인 여자가 없습니다. 태호의 아내로만 남기에는 아까운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라는 것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서로의 인생을 섞어 공유하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도 숭고한 인연이 사랑이라는 약한 고리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간담이 서늘하기도 해요. 왜냐면 사랑이 무한하지도 불변하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너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했지만 버려졌고 배신을 당했으며 그로 인한 증오는 복수가 따르게 되고요. 상대를 파괴할 만큼 증오한다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이기에 이 드라마는 죽으림을 다해 서로의 목을 조이는 치열한 러브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정의학과의 전문의이자 부원장인 지선우는 가족을 자상히 챙기는 이태호와 결혼을 하여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어느 날 그의 목도리에 여자 갈색 머리를 보고는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비서가 이야기한 퇴근 시간과 남편이 이야기한 시간이 달랐던 것도 점점 의심을 키우게 되고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미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환자인 민현서가 연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태호가 꽃과 케이크를 사는 것을 보고는 외면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찾아간 곳은 시어머니의 병원이었고 괜한 의심을 하게 된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요. 하지만 어머니를 매일 보러 왔다는 이태호의 말과는 달리 처음 온다는 간호사의 이야기에 다시 의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에게 신경한 정제를 받으러 왔지만 거부했던 민현서를 다시 만나게 되고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그리곤 처방전을 건네며 이태호를 미행을 해달라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민현서는 지선우에게 여자가 맞다고 말하며 차 트렁크를 확인해보라며 거기에 뭘 숨기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태호의 생일 파티 장소에 도착한 지선우는 남편이 만난 여자가 탄 차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리곤 카메라를 찾는다는 핑계로 그의 차를 뒤지게 되고 그 안에 감춰둔 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속옷과 또 다른 휴대폰이 있었는데요. 폰을 켜니 아니 글쎄 배경화면은 엄효정의 딸인 여다경이었지요. 심지어 사진첩 속에는 친하게 지내는 손재혁 고일인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간 모습도 있었고 지선우가 고민을 털어놓았던 설명숙이 그에게 바람을 들키지 않도록 돕는 문자까지 있어서 더욱 띵 하는 충격을 안겼다는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자신을 둘러싼 모두가 완벽하게 속였다는 것에 분노를 한 선우. 시작부터 아주 다이나믹한 것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며